한인타운에 쓰레기로 덮여있는 주택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이웃 주민들이 악취는 물론 쥐와 바퀴벌레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 당국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리 곳곳도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 시행으로 인해 환경미화원 인력이 줄면서 공공서비스 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수당 연방세 납세자들의 초과 납세금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구조개혁 시행 전 세금을 보고한 납세자 43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하면서 자동차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의 출고 대기 시간은 8개월 이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한 주택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심한 데다 쥐와 바퀴벌레까지 들끓고 있어 이 같은 비위생적 환경이 이웃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LA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주택. 현관문은 각종 잡동사니가 막아서고 마당과 집안 곳곳에도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이 상태로 수년째 방치된 탓에 악취는 물론 각종 벌레까지 꼬이고 있습니다. 쥐와 벼룩마저 들끓으면서 주민들의 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Getting worse. Time goes by. Rat and the cockroach, things and the mosquito. Oh, it's very headache. We used to not have any problems with bugs in the past, but at least in the past 2 years, we've been seeing more and more bugs in the house. We've been hearing even rats just scurrying about. LA시 건물안전국에 따르면 해당 주택 쓰레기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시당국은 손 놓고 대책 마련 등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t's already been more than 10 years. I have a record. I even wrote a letter to the mayor.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속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LA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처럼 곳곳엔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앞서 LA시 회계감사관은 시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불과 4년 만에 무려 450%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구역으로 봤을 땐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4지구에서 해당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외에도 노숙자 문제까지 해마다 개선의 여지 없이 반복되며 악화하는 추세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거부한 시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처리되면서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폭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백신 미접종 공무원들은 의무화 조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뉴욕시 거리 곳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부터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거부한 공무원 9천여 명이 무급 휴직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We're continuing to make up the backlog service. We believe we will be day on day, meaning Monday material only, at some point today. 현재까지 환경국 직원의 백신 접종률은 83%. 백신 접종을 마친 직원들이 초과 근무 등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을 때 건물 밖에선 백신 거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We're being forced to do something against our will. And I'm scared because I'm going to lose a job that I love more than anything. This job put food on my table, on my family's table. I'm a survivor of domestic violence. And 8 years ago, I took back my freedom to leave my abuser, and they're not going to take my freedom of choice. I won't.
최근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환경국 내 청소 업무 담당 직원 3,300명이 백신 미접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를 두고 양측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쓰레기 대란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인 구조 계획에 따라 1인당 1,200달러의 실업수당 연방세 환급금의 추가 환급이 시작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수령한 뒤 세금을 낸 납세자 43만여 명에게 초과 납세 세금에 대한 환급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에서는 1인당 평균 1,189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IRS 측은 현재까지 대상자 1,170만 명에게 14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환급을 처리했으며 올해 말까지 또 한 차례의 세금 환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급금은 2020년 세금 신고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지급되며 만일 유효한 은행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종이 수표로 발송됩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시정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책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시 의회에 상정된 새 조례안에 따르면 시의 최저 시급을 17달러 64센트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호텔 근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부문의 근로자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 조례안이 승인될 경우 웨스트 헐리우드의 최저시급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이 책정된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25명 이하 직원을 둔 업체는 시간당 13달러, 26명 이상 업체의 최저시급은 14달러며 내년 1월부터 각각 1달러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팬데믹 복구 연합 측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기근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물량 부족으로 리스차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신차 구매나 중고차 구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인 자동차 시장에는 대기자 명단까지 등장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사전 예약 사이트입니다. 모델 Y를 주문했을 경우 차량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6월. 오늘 주문해도 최소 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도체 기근으로 촉발된 신차 부족 사태는 비단 전기차만의 일이 아닙니다. 물류난까지 겹치면서 공급이 줄어들자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재고가 바닥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인 자동차 시장엔 대기자 명단까지 등장할 정도로 신차 구매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딜러마다 차 한 대당 최소한 적게는 5명에서 10명까지 다 대기자가 돼 있고 다 웨이팅 리스트로 해가지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첫 번째 손님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이제 캔슬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손님한테 넘어가고 다음 손님한테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려는 사람은 많고 자동차는 없다 보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어 많은 사람들이 찾던 리스차 가격까지 폭발적으로 뛰어오르자 자동차 시장의 소비 트렌드까지 뒤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통 이제 새 차 그러면 리스 비율이 한 7-80% 정도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바잉 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게 완전히 역전됐어요. 차값도 비싸고 리스가 너무나 비싸니까 힘들어도 페이먼트 올라가는 건 어차피 기정사실화 되신 거니까 손님들은 그냥 사시는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한인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개솔린 차량의 경우 주문 후 수령하기까지 평균 3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기 차종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하고 현재로선 공장 출고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족이 자동차 공급 부족에 이어 가격 상승을 초래하면서 최종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항공청이 앞으로 미 전역에 확대될 5G 통신 기술이 비행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항공기 운영자들에게 5G 송신기 등 다른 기술의 방해로 인해 특정 안전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비행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무선 광대역으로 인한 유해한 방해에 대한 보고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저고도에서 전파 고도계에 의존하는 안전 시스템과 다른 장비들의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탑승객들에게 5G 서비스가 가능한 모든 휴대용 전자장치를 비행 중에는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시키도록 할 것을 연방항공청 측은 권고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에게 접종해도 좋다고 오늘 권고했습니다. 이제 접종이 즉시 가능해졌는데 부모들의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세 코로나19 백신을 맞춰도 좋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고했습니다. 최종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접종 자문위는 오늘 표결에서 14대 0으로 접종을 지지했습니다. And so we have a total of 14 yeses, 0 no's, and so the motion passes, and the interim recommendation is now a recommendation by the ACIP. 어린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췄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근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세에서 11세 인구 2,800만 명 중 지난 1년 반 동안 190만 명이 감염됐고 94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맞겠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은 당장 내일부터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에서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나흘 전 승인했는데 그 전부터 백신은 이미 배포됐습니다. Several million doses will start arriving at local pediatricians and family doctors' offices, pharmacies, children's hospitals, community health centers. 하지만 백신을 맞은 부모들 사이에서도 부작용 우려 탓에 아이들 접종에는 유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당장 어린 자녀에게 맞히겠다는 응답이 30% 미칩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 접종률은 47%에 그치고 있어 미국인 전체 코로나 백신 접종률 58%보다 저조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병원이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당국이 환자의 입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최근 병원들이 넘쳐나는 환자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료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환자 입원을 중단하거나 이송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환자 수용 한계가 10% 미만으로 떨어진 병원에 적용되며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의료 종사자에게 더 부여됩니다. 콜로라도 병원 연합 관계자는 환자 이송 여부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위급한 상황인 만큼 치료 수준과 시기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 직원의 예방 접종률은 92%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혼란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올해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가 사상 최고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육류 가공업체나 공장 내 일손이 부족해 칠면조 등 추수감사절 전통 식단에 필요한 재료들이 충분하더라도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칠면조의 경우 파운드당 가격이 연말쯤 연방 농무부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사상 최고가인 1달러 36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외에도 그레이비와 냉동파이 등 일부는 추수감사절 식단 식자재 공급 부족으로 대체 식자재를 찾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은 품절 사태를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주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내년 신규 가입이 시작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새해 가입 연도에도 저소득층 무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보조 혜택이 확대돼 상당수의 신청자들의 경우 월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플랜은 총 4가지가 있으며 가장 저렴한 보험 플랜에 가입할 경우 신청자의 70% 이상이 한 달에 보험료로 $10 이하를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가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만일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얼굴 인식 시스템과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10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얼굴 스캔 데이터를 삭제하고 얼굴 인식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 인식 기술의 사회 내 위상과 관련한 많은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정부의 조사, 집단 소송 우려 등에 대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능을 켜놓은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학교와 공항, 경찰 수사, 직원 감시 소프트웨어 등으로 폭넓게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경찰, 기업체 등에서 사찰, 수사, 개인 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일리노이주에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고객들의 신용 관리를 돕기 위해 디지털 뱅킹의 크레딧 조회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온라인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크레딧 점수와 크레딧 기록 등의 변동 사항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크레딧 점수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레딧 점수 확인 기능은 여러 번 조회해도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동 사항 등을 알려주는 알림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호프는 온라인 전자 명세서와 모바일 체크 디파짓 등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국제 메탄 서약 출범식을 마치고 헝가리로 이동했습니다. 2년 전 한국 관광객 26명이 희생된 유람선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최소 30% 감축하자는 국제 메탄 서약 출범식. 미국, 유럽연합 등과 함께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내 감축 노력뿐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메탄 감축에도 함께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이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치고 유럽 순방 마지막 장소인 헝가리로 이동했습니다. 짧은 기간 영국에 머무른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도착 직후엔 곧장 다뉴브강의 머르기트 다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 현장입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추모비 앞에 선 문 대통령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걱정을 해주시고 또 애도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영원히 그분들을 위해서 추모단까지 알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사흘간의 국빈 방문 기간 아세트야노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포함된 비세그라드 그룹 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제 외교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르면 오늘 나오는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들 세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앞서 일부 뇌물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들 역시 배임의 공범으로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개발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독점 분양하는 곳 등을 초과 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이익 분배 대상이었던 택지 분양가는 예정 수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가 영장 심사에서 소명될 경우 향후 윗선 개입 여부를 겨냥할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부동산 대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행사장에 입장한 이재명 후보. 경쟁했던 주자들과 단상에 올라 당의 색깔인 파란색 손수건을 들어올리며 선대위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 승리! 화이팅! 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공식 사과하면서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한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고 규제뿐만 아니라 대대적 공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 가운데 보수 진영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불평등 개선과 신산업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바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를 7차례나 언급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저의 몫이라며 계승과 차별화를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또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에게 직접 선대위 점퍼를 입혀주며 협력을 요청했고 경쟁자들도 적극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번 출범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치러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 등 400여 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이틀 만에 54%의 투표율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여론조사도 시작되는데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막판 표심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산 현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천안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충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전국 당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태풍이 불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민심도 윤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를 위해 광주를 방문하려던 일정은 사과쇼란 반발 속에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또 광주에 계시는 분들하고 긴밀히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그런 시점을 또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홍준표 후보는 부산을 찾아 PK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홍 후보는 대세는 이미 자신으로 기울었다며 당심에서도 완벽하게 이겨야 상대 후보들이 승복한다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해안에서 투표에 저 홍준표를 꼭 찍어주시고. 캠프에선 윤 후보 측이 당을 사칭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고 윤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의 정책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경제 공약을 잇따라 내놨고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43km를 걷는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12,000대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신들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자료를 인용해 테슬라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될 차량 중 12,000대를 리콜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리콜 사유로는 주행 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긴급 제동 장치와 전방 충돌 경고 문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 측은 2017년부터 판매된 모델 S, X3와 2020년부터 판매된 모델 Y 중 지난달 23일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내 2024년 대선 주자 중 압도적으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시행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비 선거에 등록된 공화당 및 무소속 유권자의 47%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응답자의 10% 지지를 받으며 2위를 차지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보다 37% 높은 포인트 격차이며 3위에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사진 속 운전자는 최근 건강 이상설이 돌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인데요. 현지 시간 1일 영국 언론들은 런던 근교에 있는 윈저성에서 녹색 제규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여왕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외신은 지난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번 나들이는 반가운 광경이라고 전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올해 95세로 왕실 측은 줄곧 여왕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및 총격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2일 카불의 한 군병원 인근에서 2차례 이상의 폭발음이 발생한 뒤 병원으로 진입한 테러범 일당이 탈레반 대원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400여 개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 테러를 자행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번 사건의 배후로는 탈레반에 반하는 이슬람 국가 IS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 있는 쿰브레 비에아 화산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폭탄처럼 떼굴떼굴 라팔마 섬 화산탄입니다.
화산재가 쌓인 언덕을 따라 돌덩이가 빠른 속도로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는데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의 쿰브레 비에아 화산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아직도 이글이글 덜 식은 마그마를 품고 있죠. 바위처럼 생긴 이 덩어리는 용암 폭탄이라고도 불리는 화산탄인데요. 액체 상태의 용암이 공중에 노출되는 동안 굳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새카만 화산재가 온 마을을 뒤덮어 주변이 사막처럼 변했지만 지난 9월 첫 폭발한 쿰브레 비에아 화산은 여전히 용암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뜨거운 용암으로 축구장 950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초토화되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역으로 마블에 합류한 마동석 씨의 활약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특별한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화 이터널스 한국화 포스터 공개입니다. 상추쌈을 한 입 크게 싼 길가메시 역의 마동석부터 능숙하게 솥뚜껑 위에 삼겹살을 굽는 이카리스 역의 리타즈 매든까지 영화 이터널스의 주인공들이 우리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정감간의 한국화 포스터는 마블 코리아가 SNS에 공개한 겁니다. 태초의 수호자라 불리는 히어로들이 각자 개성에 맞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어서 눈길을 끌죠. 채소를 곁들인 비빔밥과 잔치에 빠지지 않는 잡채 등 한식을 즐기는 모습이 친근감을 더합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이 포스터를 든 깜짝 인증사진으로 특별한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불멸의 히어로들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데인비안치에 맞서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이터널스는 오늘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찔한 높이 아파트 사이를 뛰어넘는 10대 청소년들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 27층 아파트에서 목숨을 건 점프입니다. 지난달 중국 후베이성의 한 아파트 27층 옥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호흡을 하던 한 10대 청소년이 바로 옆 건물로 점프하는데요. 마치 담력을 뽐내기라도 하듯 친구 앞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보시다시피 철제 난간 등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평소 자물쇠로 옥상문을 잠가두지만 이날은 무슨 이유인지 자물쇠가 파손돼 이들이 옥상으로 무단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아찔한 내기는 현장을 목격한 주민이 공안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는데 현지 누리꾼들은 따라해서는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던진 이것 때문에 큰 화제로 이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말다툼하다가 화염병 투척. 지난주 토요일 미국 뉴욕의 한 상점 앞. 한 남성이 뭔가에 불을 붙이더니 그대로 상점 안으로 휙 던지는데요. 바로 가연성 물질을 가득 담은 화염병입니다. 알고 보니 화염병을 던진 남성은 상점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화풀이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화염병을 던지려던 순간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팔을 낚아채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아찔한 순간은 가게 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담겼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방화, 범죄적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한 교수가 욕조에 몸을 담근 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산소 튜브 꽂고 화상 강의한 교수의 병상 투혼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한 대학의 누구로호 교수입니다. 그는 지난 7월 개강 후 2달간 한 번도 화상 수업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데요. 당시 음성만으로 이뤄진 수업에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 9월 수업 중 교수의 실수로 카메라가 잠시 켜졌는데 학생들이 할 말을 잃었다죠. 그가 코에 산소 튜브를 꽂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의 모습이 화제가 되자 누구로호 교수는 11년째 신장병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밝히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카메라를 꺼둔 채 수업했다고 전했는데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누리꾼들은 교수님의 쾌유를 바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